오늘 리뷰는 바로 HG 철혈 시리즈의 오르틀인데 발큐리아 프레임의 하나로 등장을 했습니다. 발매는 2023년 9월 달에 웹 한정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2,200엔, 국내에서는 26,400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발큐리아 프레임 애들이 되게 멋지게 생겨가지고 이번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부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뭐랄까 분위기가 로빈훗 느낌이 살짝 난다?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면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들어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구성이래봤자 본체, 무장, 교체용 손 끝이긴 한데 스티커 먼저 보도록 하죠. 정말 스티커를 정말 적게 씁니다. 그나마 본체 제대로 들어가는 게 가슴의 검은색 부분, 요것도 색깔 채우기용이고 나머지는 이 바이저 부분이거든요. 바이저 클리어 파츠 내부에다가 은박 스티커를 붙여서 빛 반사시킬 거냐, 아니면은 클리어 파츠 바깥에 그냥 무늬를 붙일 거냐인데 둘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크가 좀 남는데 일단 폴리캡이 몇 개 안 쓰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들은 그냥 여분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다른 데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정크도 좀 남습니다. 이거는 그림겔대가 사용을 하던 파츠 몇몇 개인데 어깨나 발등 이런 것들이 좀 남네요. 그리고 교체용 손, 이 왼손 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큐리아 프레임이니까 굳이 따지면 앞서 나왔던 다른 애들이랑 모양이 똑같겠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왼쪽은 지크룬에 있었던 손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손등색이야 당연히 외장 컬러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발큐리아 더블 블레이드. 당연히 노란색 부분은 이제 그 철혈 시리즈에서 흔히 등장하는 레어 메탈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블레이드 뒷부분 외장이 가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엣이 약간 바뀌는 것도 특징인데 칼날 안쪽에 프레임으로 채워져 있어요. 양쪽 다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꽤나 이거는 골다공증도 없고 꽤나 볼만한 그런 무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징이라면은 한쪽은 노란 색깔 칼날인데 한쪽은 흰색 칼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발큐리아 더블 블레이드 분리형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 양 끝이 고정되는 건데 요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걸 빼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게 또 있는 거라서 원하는 쪽을 손에 들려주면 된다. 그 기믹도 똑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뿐이지 전개되는 거나 색깔은 똑같아요. 재밌는 점이 있다면 설정상 이 오르트린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블레이드 이런 근접 무장을 쓰는 친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발큐리아 더블 블레이드는 근접 무장이 아니라 다인슬라이프를 발사하기 위한 무장이다 라는 그런 설정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쉴드 바인더라는 거 안에 탄환을 꺼내서 장전을 하고 발사하고 민첩한 속도로 이동하고 그런 히트앤런 전법을 구사했다라는, 정확히는 구사했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장 중 하나가 왼쪽 어깨를 감싸고 있는 쉴드 바인더입니다. 이걸 좀 어깨에서 뺏어보면 파츠 5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쉴드고요. 넓은 면적이 3군데, 안쪽에서 보더라도 중간 연결 파츠를 솔직히 원하는 데다가 적당히 옮겨서 끼워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은근히 안쪽에 구멍이 많다. 그래서 요 축들을 이용을 해서 가동시켜주는 것도 가능하죠. 대신에 움직일 때 각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양한 각도 이런 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내부에 패널 라인도 조금씩 있는 거 보면 꽤나 나쁘지 않은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한 게 이 쉴드 바인더 연결 볼 조인트가 약간 약합니다. 금방 빠져요. 근데 이 쉴드 바인더 연결부 자체도 이제 축이 있기 때문에 이중 관절이 있고 그게 또 회전도 하는 그런 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일단 본체에서는 이 오르트린데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데 밑에 3mm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이 쉴드 바인더 안쪽에 다인슬라이프 탄환 수납 기믹이 있었을 거잖아요? 액제전 당시였다면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구멍을 미리 만들어 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 액제전 당시 모습이 언제 발매될지는 모른다. 자, 그럼 오르트린데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좀 발큐리아 프레임답다라는 느낌이 샤프하고 얇고 그런 실루엣이 굉장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그림겔 때부터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디자인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이쁜데? 제가 지크로네 때부터 야 이거 진짜 이쁘긴 하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와 오르틸인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적으로는 이 친구가 설정상 18.8m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건담 HG랑 비교했을 때 적절한 그런 사이즈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는 짜잔 지크루네와 함께 놨을 때도 확실히 그 같은 라인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꽤나 멋지긴 하거든요. 더구나 무장 컨셉들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 지크루네 같은 경우는 한 손 랜스와 방패, 오르트린데는 더블 블레이드, 약간 활처럼 생긴 게 특징이긴 한데 다들 미묘하게 약간 분야가 달라서 그거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차이가 엄청 크기도 하고요.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전에 다른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머리에 챙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머리 둘레 부분이 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챙모자에 꽂혀있는 깃털처럼 머리 안테나가 곡선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여기가 노란색인 것도 특징이죠. 노란색이라는 것도 이것도 레어 메탈이라는 건가? 그리고 눈 부분 지금 제가 스티커를 부착을 했지만 그 속에는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는 클리어 파츠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음박 스티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입 부분도 되게 독특하죠. 입 주변으로 동력선이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그리고 목둘레에 그 발큐리아 프레임 특유의 이런 챙 형태, 이런 항상 다 비슷한 자리에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몸통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하게 생긴 게 밑으로 마치 뾰족뾰족 뿌리 난 것처럼 디자인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력선 같은 경우는 그 그림겔대 때부터 쓰던 그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흉부의 검은색 부분이 스티커입니다. 내부에 색을 채워주는 정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는 마치 어깨 외장, 그러니까 갑옷을 두른 것 같은 스타일의 뾰족한 그런 형태입니다. 위쪽에 회색이랑 바깥쪽에 라이트 그레이랑 이렇게 분할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 자체는 뭐 늘상 보던 그 발큐리아 프레임 느낌입니다. 대신에 이제 팔꿈치가 좀 더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것도 특징이겠죠. 근데 뭐 이거는 다 똑같지 않았나? 지크루네의 팔을 보면은 똑같은 디자인의 팔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깨가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뿐인 것 같죠? 아닌가? 팔 상박도 디자인이 좀 다르네요. 오르트린데 같은 경우는 중간이 좀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지크루네 같은 경우는 좀 더 각이 많이 져 있는 그런 형태네요. 팔 하박 디자인이 똑같다. 그리고 왼쪽 어깨가 이제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특징적인 부분인데 실드 바인더는 봤으니까 잠깐 빼놓으면은 일단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입니다. 어깨. 왼쪽 어깨의 노란색 부분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앞뒷면 전부 다 파츠 분할이거든요. 이 부분은 꽤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 외에 나머지 팔 기본 형태도 좌우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왼쪽 손목 뒤에는 또 추가 장갑을 끼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두꺼운 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 디자인은 같아요. 그 위에다 씌워놓은 느낌?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디자인들이 외장은 다 다르게 생겼죠. 약간 이 오르트린데의 고관부, 이 골반 중앙 같은 경우는 약간 쉴드처럼 생긴 느낌도 좀 있네요. 밑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개인적으로 좀 취향인데 이 앞부분이 살짝 오목하게 파여있는 부분도 꽤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뒤로 갈수록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꽤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다 할 수 있겠네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넓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당장 지크루네만 봐도 되게 작은 뒤쪽 스커트 형태였는데 확실히 다르게 생기긴 했구나. 마치 넓은 좀 뒤쪽으로 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마음에 드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다리 자체도 발큐리아 프레임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오르트린데 느낌은 전형적인 발큐리아 프레임? 밑으로 갈수록 되게 뾰족해지는? 근데 발이 되게 특징적이에요. 일단 뾰족하게 가운데로 모이는 디자인이 아니라 끝에서 한번 올라오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또 일반적으로라면 이렇게 작으면서도 뾰족한 형태, 끝으로 갈수록 그냥 딱 직선으로 떨어지는 형태였다면은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 그리고 뒤꿈치 같은 경우도 제대로 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안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얇아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끝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도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리 자체도 보면은 아까 스커트처럼 오목하게 파여있는 요 외장 디자인도 꽤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서도 무릎 외장이 조금 패널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꽤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네요. 그리고 다리 뒤쪽에서 봤을 때는 전형적인 그 발큐리아 프레임의 그겁니다.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그리고 등 쪽에 A압 리액터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라든가 스러스터 디테일도 뭐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외장 디자인이 좀 달라요. 이전에 당장 이전 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등 부분 외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장 자체가 다 이제 다르게 생긴 게, 근데 그러면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게 꽤나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은 그 폴리캡을 사용한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턱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고 고개 드는 것도 가능하고 숙이는 거는 특히나 많이 움직이는 형태죠. 디자인상 옆으로 돌리는 게 조금 불편할 듯 하거든요. 턱이 걸려서. 근데 고개 살짝만 들어주면은 편안하게 고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이 앞으로 살짝 나와주는 형태인데, 이건 또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흉부 외장이 어깨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제약이 생겼다라는 느낌? 물론 뭐 어깨 외장은 별도로 따로 움직이고 팔 관절도 옆으로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요 안쪽에 어깨 관절이 폴리캡을 쓰다 보니까 상하 가동도 어느 정도 해준단 말이죠. 크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팔 상박 회전축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오른팔은 이렇게 맞지만 왼팔은 어깨 디자인이 비대칭이다 보니까 요 팔 움직일 때는 쉴드 바인더 잘 피해가면서 잘 움직여주고 공간 만들어서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편안하게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 볼 조인트를 통해서 편안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허리 꺾어줄 수 있고요. 흉부에서 상체를 들고 숙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가능했죠. 이 부분 가동이 굉장히 커가지고 또 액션 취하는데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대신 고관절 가동이 조금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이 골반 아머 자체가 다리 앞쪽까지, 그러니까 고관절 앞쪽까지 가리고 있는 형태라서 가동하려면 조금 까다로웠어요. 지금 얘를 잘 움직여줘야 한다. 옆으로 드는 게 바로 지금 스커트 길이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들고 내리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완전 들어지고 뒤로 돌아가는 건 대신에 스커트에 간섭이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거는 이 사이드 스커트를 좀 이렇게 뒤쪽으로 가동시켜서 이 위쪽 공간을 만들고 움직여야 다리 움직이는 게 좀 편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회전할 때도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 허벅지 회전할 땐 또 이렇게 스커트를 정 위치로 가져온 다음에 돌려줘야 편안하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발목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프레임을 쓰고 있으니까 안쪽으로 꺾는 거 뭐 완전히 90도 꺾여버리고 뒤로 뻗고 굽히는 것도 가능한데 이쪽은 발가락 가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기 같은 건 여전히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소체의 기믹은 없으니 바로 액션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손에다가 이렇게 더블 블레이드 잘 들려주었고요. 이게 기본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포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쪽으로 망토를 두른 것 같으니까 그 망토를 펄럭 하면서 등장한다는 느낌. 왠지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대사를 칠 것 같은 그런 포즈. 그리고 유독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희한하게. 그리고 더블 블레이드로 달려들어서 한 방에 약간 일도양단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제 크게 휘두른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확실히 발큐리아 프레임 애들이 뒤쪽이 얇아가지고 이런 포즈에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왼쪽 어깨에 있는 실드 바인더로 적의 공격을 막는 그런 느낌으로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약간 망토 같은 거라 그런가 이렇게 앞쪽으로 뒤에서부터 펄럭하고 앞쪽을 감쌌다는 느낌이 참 좋네요. 그리고 이번엔 그 느낌 그대로 적에게 돌진하면서 이제 더블 블레이드를 뭔가 붕붕붕 돌리면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즈도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더블 블레이드를 분리해서 양손으로 하나씩 쥐어주어 봤습니다. 이런 느낌의 포즈도 꽤나 멋지죠. 그리고는 전형적인 쌍검 액션도 한번 취해봅니다. 뭐 어떤 포즈든 되게 얇은 실루엣이라 그런가 되게 날렵한 느낌이 잘 어울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판정판 HG 철혈 시리즈의 오르트린데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발큐리아 프레임 쪽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발큐리아 프레임이 설정상 총 9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엄밀히 따지면 4개 나왔어요. 그림겔대, 지크룬의 오르트린데, 그리고 프라모델이 아직 안 나왔는데 모습은 나온
발트라우테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그림길드 프레임 가지고 만들었다는 헬른비게 링카까지 끼면 5개죠. 근데 헬른비게 링카도 생각해보면 그 발큐리아 프레임 중에 헬른비게라는 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넓게 보면 현재까지 디자인은 5개가 나온 상태다. 앞으로 4개 남았거든요. 약간 건담 프레임의 72 악마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숫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9대는 꼭 다 모여있는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시간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